자, 이제 김준성 대표를 모실 텐데 저는 원래 준비된 건 아닌데 오늘 김준성 대표한테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긴 해요. 고평가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김준성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 고평가 논란도 좀 궁금하고 한국 시장도 사실 지금 막 강하게 오르고 있지만 좋긴 좋은데 그냥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일단 미국부터 좀 고평가라고 어때요? 주식이요? 네, 주식이죠, 주식. 뭐 글쎄요, 주식이 고평가된 건지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건지 네.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주식은 아무래도 그 AI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세상을 AI가 좀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세상이 나빠져도 결국 주식은 기업의 가치니까. 네. 기업만 좋으면 주식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분위기로 볼 때는 글쎄요, 그렇게 고평가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떤 레벨에 있으면 있는 거지. 이게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여기가 다 이것저것 반영하고 있으니까 뭐 물론 퍼 같은 걸 보면 약간 높기도 하지만 그게 다 과거 자료고 퍼도 다 포워드 그거 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결국 관건은 AI가 정말로 우리 생활을 바꿔놓는 건지 그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뭐 한국도 그동안 사실 오른 이유를 보면 가장 한쪽 축은 뭐니 해도 상법 개정이나 이런 그동안의 국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상당히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오른 거를 상당히 봐줘야 되고 나머지는 쫓아가고 있으니까 결국 글로벌 주식을 많이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내 시장도 이제 글로벌하고 더 밀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도 다 따라 움직이고 하는 거니까 미국 주식이 내려오면 뭐 할 수 없이 내려가겠지만 미국 주식이 안 내려온 상황에서 국내 상황으로만 주식이 뭐 폭락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생각됩니다. 주식하고 환율하고 같이 올라가요 요즘에. 그게 이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제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왜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지.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글로벌부터 얘기를 해보면 미국 주식이 오르잖아요. 네. 뭐 이유가 뭐든 간에 AI든 뭐든 그러면 미국 주식이 오르면 전 세계 주식이 다 올라요. 되게. 그러면 달러가 보통 약세가 됩니다. 이제까지 거의 그래왔어요. 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야 미국 주식이 오르면 이머징 마켓 주식은 위험하지만 더 많이 오르겠네? 그렇잖아요. 미국은 안정된 거고 이머징 마켓은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환율은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데 그렇게 흘러내려가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위험자산 선호. 네.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 하면 미국 주식보다 이머징 마켓 주식이 더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리스크 온 그래서 달러가 보통 약세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 현상이 조금 없어졌어요. 최근에. 별로 그렇잖아요. 미국 주식이 지금 몇 달 사이에 얼마 올랐습니까? 그런데 달러가 약세가 됐나요? 뭐 폭등은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유지하거나 약간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전에하고 좀 바뀐 게 야, 지금 주식이 좋은 이유가 미국만 너무 좀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AI나 이런 생산성 향상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서플라이 체인,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만 이런 데서 큰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 데만 오르는 것이지 국내 경기가 좋아서 국내 내수 산업이 오르나요? 일본의 내수 산업이 오르나요? 조금 따라 올랐지만 많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야 리스크 온 분위기가 돼도 이게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어디가 이머징 마켓이야? 미국이 이자율도 높고 더 경제 성장률도 더 높을 것 같고 저 맨날 저 난리 구슬 치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이머징 마켓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생산성을 뭐 AI 쪽에서 계속 이끌어가면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는 좀 도와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투자가 대부분 AI 관련된 거 하는 건데 그 투자는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이 과연 갈까? 미국 쪽으로 다. 그냥 미국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은 트럼프가 난리를 쳐가지고 네. 돈 미국에 투자하라고 이 쌩 난리를 치니까 지금 유럽도 일본도 돈 내게 생겼잖아요. 네. 우리도 좀 낼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공장 짓는 거는 이제 도망을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 옳든 틀리든 간에 그런 이유로 미국 그 리스크 온 분위기가 돼도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글쎄요. 한 몇 개월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연초만 해도 주식이 좋을 테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달러 인덱스로 90 정도로 갈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가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것들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예상대로 가고 있는데 달러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만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강하니까 왠지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도 들어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큰 돈을 보면 그린필드 투자 같은 정말 막대한 돈, 막 3,500원, 5,500원 또 유럽연합이 얼마죠? 6,500원. 6,500원. 그 합치면 얼마입니까? 아무튼 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돈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예. 그러면 그 관련된 것들로 미국으로 자금들이 좀 흘러 들어가고 예, 그게 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경우를 조금 보면은 하긴 생각해 보면 예.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수입을 하기 위한 네. 생산 기지가 지금까지는 신흥국에 세워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이 아니고 생산 기지 다 미국으로. 예.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 것 중에 트럼프가 말 안 되는 소리 엄청 하지만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왜 현금으로 펀드에 갖고 투자를 해야 돼? 네. 그 얘기를 할 때 처음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한국, 대만, EU, 일본 너네들 우리한테 돈 엄청 벌어가잖아. 네. 너네들 무역수지, 경상수지 그런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는 돈 그것 우리한테 다 투자해.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 대비에 얼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산은 좀 잘못한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의 처음 얘기는 야 너네들이 왜 투자를 해야 되냐면 너네들이 우리한테 물건을 팔고 네. 그 돈을 받아가는데 그 돈을 너네 나라에 쓰지 말고 우리한테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으면 나 그냥 고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릴래. 네.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EU와 일본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이 연초부터 좀 있어 온 거죠. 그럼 높은 환율은 그냥 우리가 이제 상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달러를 보면 이런 이제 현상이 있고 어떤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새로운 느낌으로 보면은 수출이 잘 되잖아요. 네. 수출도 잘 되고 주식이 많이 올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급이 중요한데 그러면 수출이 많이 되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왜 우리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유가 뭐든 간에 한국은행이 달러를 많이 팔고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 세 가지 공급이 꽤 돼요. 그러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못 내려가는 이유를 보면 현실적인 첫 번째 문제는 뭐 좀 전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서학개미가 아주 뭐 신났 이렇게 하면 많이 사잖아요 해외를.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야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한국 주식이 안 오르기 때문이야. 한국에 주식하면 뭐 돈을 못 버니까 돈 벌려고 해외 갈 거야.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올해 한국이 세계 최강인데 그럼요. 60몇 프로 올랐는데 네. 미국 10몇 프로는 미국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문제인데 저는 뭐 통계를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뭐 딴 거 다 안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얼마 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이 수급에서는 제가 볼 때 분명히 공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안 빠지냐면 기대감. 그러니까 뭐 기대라고 그래야 되나 뭐 나쁜 쪽이지만 야 진짜 3,500억 불 되면 어떻게 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 혹시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2,000억 불을 1년에 250억 불씩 8년씩 투자하고 네. 1,500불은
보증으로 하는 안도 있다 그렇게 보도가 아침에 하나 나긴 했어요. 네. 최종안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잘 모르겠는데 와 그 정도 만일에 그렇게 발표가 난다고 하면 주식에는 호재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관세 문제 뭐 25%가 15% 네. 될 거고 더 이상 안 괴롭힐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적인 구도에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아마 주식은 호재일 거고 코스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데 달러원에는 분명히 나쁩니다. 그러네요. 250억 불 안 작아요. 아, 그럼요. 네, 안 작아요. 그리고 계속 제가 주장을 하지만 달러원 시장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달러를 사는 거는 외환 시장이고 네. 달러를 빌리는 건 자금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를 빌려줘 버리면 외환 시장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 외환 시장 관계 없잖아요. 돈 빌려서 갖다 주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외환이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네. 외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빌리는 돈이 많아지면은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많이 빌게 되면 사람들이 못 빌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달러원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대로 관세와 비관세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뭐 그 정도로 투자하고 1,500억 불은 보증해주고 2,000억 불은 빌리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현금으로 주면은 네. 저는 주식에는 호재, 뭐 거의 대형 호재, 달러원 시장에는 대형 악재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분위기대로 뭐 주식 코스피 5,000에 달러원 1,600원 굉장히 이상하십니까? 이상해요. 딱 듣기만 해도 저는 이상해요. 그래요. 예. 전 이상한데 말씀 듣고 보니까 가능성 있겠구나.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별로 이상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저는 요번에 그 사나이 다카이치 다카이치사네. 예. 예, 그 이제 요번에 해서 그걸 보고 예전에 일본에 대해서 한번 언뜻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다카이치 총리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내셔널리스트고 네. 그리고 부양책을 항상 선호하고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 금융 완화 정책 이런 거를 쓰겠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주식은 오르고 5만 됐어요. 얼마 전에 5만 니케이가 네, 5만 됐고 그리고 달러에는 올라가고 있고 147이었던 게 한 152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장기 국채는 금리는 좀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며칠 동안만 보면 그 아베노믹스하고 똑같은 이제 현상인데 그래서 아베노믹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아베노믹스가 되게 2012년 13년에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니케이가요. 뭐 기준점 따라 다르지만 그때 2012년 로우가 니케이가 8,000이거든요. 지금 5만이에요. 6배쯤 되잖아요. 네. 만으로 잡으면 5배고 2013년 초가 만 정도 되더라고요. 만인데 그때 달러엔이요 80이었어요. 지금 150이에요. 2배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 5배 이렇게 된 거예요. 반토막.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한 거냐면 엔화를 약세를 시켜서 수출 기업을 도와줘서 그래서 이제 부양을 한 거죠. 순서는 좀 그래요. 네. 그리고 니케이는 그쪽 5배쯤 올랐다면 토픽스라고 있어요. 토픽스는 우리로 하면 종합주가지수하고 비슷해요. 그냥 다 합친 거고 니케이는 우리 KP 200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니케이 225가 야 거기 수출 기업만 모아놔서 많이 오른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그냥 우리처럼 대기업 모아놓고 봤는데 그냥 수출 기업이 많은 거예요. 일본 구조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토픽스는 같은 기간에 제가 보니까 한 니케이를 한 70%밖에 못 따라왔어요. 네. 같은 기간 동안에 결국은 일본이 환율을 엔화를 약화를 시키면서 수출 기업을 살렸고 네. 그렇다면 개인 입장에서 보면 수출 기업이 살려서 내가 투자를 했다면 뭐 돈을 벌었겠지만 네. 뭐 투자를 별로 안 했다고 치면 젊은 뭐 20대 30대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물가는 많이 올랐죠. 수입 물가가 네. 많이 올랐으니까 2배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 오른 만큼 임금이 못 올라가서 뭐 1, 2년 전에 항상 일본 얘기를 보면 기업들 보고 너네들 임금 올려줘. 물가만큼 올려줘야 돼. 그 얘기 맨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뭐 BOJ 뭐 얘기할 때 보면 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을 안 올려줘서 뭐 니케이는 좋아지고 있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삶은 나빠지고 있다. 네. 이게 정치적인 불안이고 실제로 또 국민의 삶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엔화의 약세가 일본 주식의 상승을 일으켰어요. 결론만 보면 둘 다 올라간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원화를 약세를 시켜서 뭐 코스피를 올리려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가 단순하게 미국 주식이 올라서 오르는 거라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원이 그래도 잘 빠질 것 같지도 않은데 국내에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투자 이슈가.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 이슈, 계속적으로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기업들, 개인들은 계속 해외 주식을 사고자 하는 그런 거, 부자들은 있는 돈 갖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정부는 트럼프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3,500억 불을 지금 몇 년 동안 내는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달러원이 잘 못 내려와서 저는 그냥 감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주식이 뭐 제가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겠지만 주식이 4천, 5천을 가도 달러원이 1,300, 1,200 안 갈 것 같아요. 네. 일본은 다카이치가 계속 엔화 약세 끌고 갈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겠죠? 일본은 달러에는 어떤 게 있냐면 네. 달러에는 보통 거래를 해보면 트레이딩 할 때 보면 되게 사고 싶은 통화예요. 왜 그러냐면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무 일만 안 벌어지면 4%씩 1년에 번단 말이에요. 1년에 4%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 싶은데 뭐가 겁나냐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갑자기. 예나는 올라갈 때는 항상 살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팍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자율에 워낙 민감하니까 이자율을 확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럼 팍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엔화 광세. 예나 완전히 강세요. 그러니까 사기가 무서운 거죠. 네. 그 두 번째는 BOJ가 한번 개입하면 10엔씩 빼버리거든요. 네. 아주 그냥 끝장을 보니까 그게 겁나는 건데 지금 새 총리의 성향으로 볼 때는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힌트를 계속 줄 것 같으니까 조금 일본 시장이 좀 편안해졌다. 달러엔 사는 게 이제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는다. 이거 샀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드니까. 네. 그러니까 예나는 제가 볼 때 쉽게 안 내려올, 달러에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것도 달러 전체적인 인덱스에 뭐 영향을 주니까 저는 뭐 연초부터 계속 주식이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나고 이자율이 내려오면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라 하는 의견에 진짜 저는 정말 그거 확실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세상이 좀 변했어. 옛날 같지 네. 않아. 옛날처럼 단순하게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고 그것도 단기 이자율만 내려오지 장기 이자율도 안 내려온다는 게 네.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단순하게 달러가 약세가 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에 한국에 어쨌든 이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달러 원 시장으로 볼 때 네.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달러 원이 저는 뭐 1,350원 보다는 1,500원, 1,200원, 1,250원보다는 1,600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지금부터 양쪽이 똑같습니다. 네. 그 정도 갈 가능성이 예. 그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예, 위쪽이 더 높다. 많아 보여. 그러니까 지금도 1,500원과 지금 1,350원이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부터 위아래로. 지금 어느 쪽이 더 편안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1,350원이 우리나라 환율에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반이고 정확하게. 네. 그리고 저는 느낌상 1,500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한 발 더 나가면 1,250원과 1,600원. 둘 중에 하나가 먼저는 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 안 오진 않을 텐데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찍으라 그러면 위쪽이 아닌가. 네, 저는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주가랑 그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일본 사례를 듣고 보니까 네. 와 80엔이 150엔이 되는데 만이 5만이 됐어. 아 이렇게 가는 것도 있구나. 그럼요. 이게 예, 이해가 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수출 기업, 네, 수출 네. 중심의 네, 경제들은. 근데 소비자 물가는 우리는 되게 빠르게 반영될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조금 적게 반영은 됐는데 거긴 성장이 둔화가 적었으니까. 됐으니까. 근데 예.
그럼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1%안 되는 성장 때문에 그럼 우리도 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근데 우리 생각하는. 물가도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경제학자들이 저보다 훨씬 낫겠지만 네. 우리 물가도 그거 진짜 낮은 건지 잘 모르겠는 게 미국하고 비교하면 확실한 거는 집값이 안 들어 있는 거 맞아요. 네. 그 렌트만 잡지 자가는 안 받는데 자가 계산하면 많이 오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소비 바스켓이라든가 뭐 수입 물가 이런 걸 생각하면 환율이 진짜 1,500, 1,600으로 가서 수입 물가가 올라오면 우리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건 올라가고 그다음에 임금이 못 찾아가는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자산 시장이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제가 뭐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쪽보다도 진짜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한 1, 20년은 대책이 없는 그런 쪽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단순하게 꼭 국내 주식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네. 열심히만 일하다 보면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야, 나 일 열심히 했는데 임금 하나도 안 오르고 뭐 주가는 저렇게 오르고 나는 돈이 없어 주식은 못 샀는데 이런 불만이 일본에서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일본을 다 쫓아간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바로 옆 나라고 뭐 여러 가지로 사실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옛날에 아베노믹스 그때는 물론 환율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움직인 거지만 우리는 주식이 환율을 어떻게 움직일 거니 조금 다른 그런 동력이지만 네. 결과만 보면 결론이 이게 비슷하게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진짜 요즘에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예. 방송도 하고 하는데 최근 들어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값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게 환율 말고 환율 빼고라도 네. 자산 가치가 빨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돈값 떨어지는 네.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풀어서 그럽니다. 재정 확대라는 게 뭐예요? 돈 푸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풀린 돈 지금 막 걷어들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풀리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 한 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고 다 오르고 금도 뭐 금은 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네. 금도 오르고 가상자산도 오르고 모든 게 집값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르면 뭐 생각이 너무 쉬운 거죠. 이게 그게 오른 게 아니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 거죠. 화폐 밸류가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투자의 중요성이 더 있어지니까 진짜 3%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열심히 일하면 돼. 그거가 좀 아닌 세상이 앞으로 한 1, 20년간 펼쳐질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미 뭐 투자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아니면 괜히 지금 들어갔다 너무 늦거나 아니면 나만 물리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은 좀 있으시긴 예전에요. 한데. 제가 네. 20, 30대 때 그때 보면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네. 야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뭐 증권사나 IB에서 알았어. 우리한테 돈 맡겨.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펀드가 많았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욕이나 먹어요. 왜냐면 펀드가 가져가서 잘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그 개인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돈 맡겨.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개인들이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뭐 굉장한 고도의 기술 세상에 그런 거 없거든요. 네. 선진 금융 기법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황당한 실수 있잖아요. 네. 누구한테 쏙는다든가 네. 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한쪽에만 편중되게 투자한다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진짜 알려드리고 하는 게 중요하고 개인들도 맡겨서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대체로 시장이 하락 쪽으로 아마 좀 그래요. 방향을 잡는 것 같네요. 네, 아직 넥스트 시장 보니까 거의 이제 하락 쪽에 시총 상위 종목들 거의 몰려 있습니다. 네. 미국장이 좀 빠졌으니까 우리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걸 근데 피할 수는 없겠죠. 예, 네. 이게 약간의 조정인지 아니면
썸띵 스페셜이 있는지. 네, 오늘은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우리 시장 그리고 일본 사례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시죠. 네. 자, 이제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가 네. 초반은 별로여도 나중에 다시. 야 싸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돈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자, 오늘도 한번 끝까지 한번 오늘 시장 지켜보시죠. 그럼 저희는 또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